읽어주는 동화책 요술떡을 먹은 호랑이. 아주 오래전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에 오누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일 일찍이 집을 나섰죠. 산 너머 마을에 사는 대감집에 일하러 가는 것이었어요. 마을까지 가려면 산고개를 몇 개나 넘어야 했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나가는 마음이 항상 무거웠어요. 그래서 적게 일하고 딱 세 식구가 먹을 만큼의 음식만 받아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도 산고개를 넘어 집에 오면 벌써 저녁 때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일하는 대감집 큰딸이 시집을 간다고 했죠. 그날이 되자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얘들아, 오늘은 아마 늦게 들어올지도 모르겠구나. 큰 잔칫날이라 일손이 아주 부족할 거야. 대신 갓 지은 떡을 가지고 오마. 네, 어머니. 저희는 걱정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어머니는 의젓한 오누이의 모습에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단단히 일렀죠. 추운 겨울이라 배고픈 산짐승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멀리 가서 놀지 말고 해가 지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으렴. 누가 찾아오더라도 누군지 확인하고. 알았지? 오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그 표정에 마음을 한시름 놓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여러 개의 고개를 넘어 해가 뜰 무렵 마을에 도착했어요. 벌써 잔치를 준비하느라 많은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어머니도 그 사이로 들어가 준비를 돕기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그릇을 닦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하늘을 보니 벌써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급히 나머지 그릇을 닦고 집에 가려고 했죠. 그때 대감이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오늘은 조금 더 늦게까지 일해주겠나? 내가 떡은 넉넉히 주겠네. 어머니는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감사하지만 떡은 딱 세 개면 됩니다. 집에 아이들만 있는데 지금 가도 늦을 것 같아서요. 대감은 심기가 불편했어요. 사실 전부터 오누이의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일을 너무나도 잘했지만 언제나 가장 적게 일을 했기 때문이었죠. 대감이 음식을 곱절로 줄 테니 일을 더 해달라고 해도 어머니는 늘 거절했어요. 욕심이 없는 어머니는 많은 양의 음식보다 오누이와의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소중했으니까요. 이 떡의 맛을 아직 못 본 모양이구나. 생긴 것은 평범해도 맛은 특별하지. 이런 떡을 딱 세 개만 가져가겠다고? 우선 한번 먹어보게나. 생각이 달라질 걸세. 자네 아이들도 하나만 먹기엔 아쉬울 거야. 대감은 하얗고 동그란 떡을 하나 집어 오누이의 어머니에게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달콤한 떡의 냄새를 맡으니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특별한 맛이라면 더욱더 아이들과 함께 먹고 싶었죠. 어머니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대감은 떡 3개만 어머니에게 싸주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대감이 슬며시 웃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오누이 어머니에게 준 그 떡은 진짜로 특별한 것이었어요. 바로 대감이 요술을 걸어 놓은 떡이었죠. 요술떡은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고파지는 이상한 떡이었어요. 대감은 요술떡을 먹은 어머니가 음식 욕심이 생겨 일을 더 하고 싶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어머니가 이 떡을 먹게 될까요? 산고개 앞에 도착했을 때쯤 벌써 하늘은 어둑어둑해져 있었어요. 어머니는 무서운 마음에 더 빨리 걸었죠. 막 첫 번째 고개를 넘으려고 할 때였어요. 어머니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에구머니나! 어머니는 너무 놀라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요.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으로 다가왔죠. 어머니 얼굴은 새하얘졌어요. 호랑이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에게는 어린 자식들이 있답니다. 이 떡을 줄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말랑하고 뽀얀 떡 하나를 집어 호랑이에게 내밀었어요. 달콤한 냄새를 따라왔던 호랑이는 그 정체가 이 떡이라는 것을 알았죠. 좋다. 나를 부른 게 바로 이 떡이구나. 네, 호랑이님, 특별한 떡이니 저보다 훨씬 맛있을 겁니다. 호랑이는 바로 그 떡을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켰어요. 아주 달콤했죠. 그 사이 어머니는 재빨리 달아났어요. 호랑이는 정말 떡 하나만 먹고 어머니를 보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의 뱃속에서 떡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뱃속에 자리를 넓게 만들어냈어요. 호랑이는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떡을 더 먹어야 해. 호랑이는 어머니가 간 곳으로 달려갔어요. 두 번째 고개를 넘으려는 어머니 앞을 다시 가로막았죠. 정말 이상하고 특별한 떡이로군. 하나로는 성에 차지 않아. 호랑이는 전보다 더 침을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떡 하나를 내밀며 울먹였어요. 아이들은 나눠 먹게 하면 되니 하나 더 드시고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호랑이는 떡을 꿀꺽 삼켰어요.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껏 달렸어요. 하지만 세 번째 고개 앞에도 어느새 호랑이가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떡을 더 주면 안 잡아먹지. 어쩐지 호랑이는 조금 전보다 더 굶주린 얼굴이었죠. 배는 전보다 불러있는데 말이죠. 두 개의 떡이 호랑이를 더 배고프게 만든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덜덜 떨며 마지막 떡을 내밀었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떡입니다. 더는 없어요.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떡을 날름 먹어치웠어요. 한 입에 떡을 삼킨 호랑이는 미친 듯이 주변의 냄새를 맡았죠. 떡이 더 있는지 찾는 것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도망가려고 일어서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계속 배가 고프지? 떡을 더 내놓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제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호랑이님, 지금 배가 많이 불러 있어요. 더 이상 먹으면 배가 터질지도 몰라요. 그러니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침을 흘리는 호랑이를 어머니는 달래보기도 하고 빌기도 했어요. 실제로 호랑이의 배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하지만 배고픔을 참기 힘들었던 호랑이는 어머니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비명과 함께 호랑이의 배로 들어가 버렸죠. 어머니까지 먹었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아니, 정확히는 전보다 더 배가 고파졌어요. 대감이 떡에 걸어놓은 요술은 생각보다도 더 엄청났어요. 호랑이는 먹을 것이 없나 둘러보다 근처에서 불빛을 발견했죠. 바로 오누이가 있는 오두막이었어요. 호랑이는 성큼성큼 다가갔죠. 과연 오누이는 굶주린 호랑이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요? 가엾은 어머니는 컴컴한 호랑이의 뱃속에서 울었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어쩌나. 그 순간 무언가가 어머니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그 정체는 점점 부풀어 오르는 떡이었죠. 하얀 떡이 호랑이의 뱃속을 점점 늘려가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스스로 커지는 떡에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이람? 호랑이 배가 부푼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어머니는 떡 3개에 그 커다란 호랑이의 배가 달덩이처럼 부푼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머리에 꽂고 있던 낡은 비녀를 빼내었어요. 그리고 비녀를 칼처럼 휘두르며 떡을 마구 터뜨렸죠. 떡은 날카로운 비녀 끝에 찔려 터지며 쪼그라들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찰나 찐득찐득한 떡이 서로 붙더니 다시 부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어머니는 비녀를 휘둘렀지만 떡은 터졌다가 다시 붙어서 커지고를 반복했어요. 한편 호랑이는 자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오두막 앞에 도착했어요. 오두막 안에서는 어머니를 기다리는 오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늦으시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 오빠가 걱정하는 동생을 다독여 주었어요. 하지만 오빠도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였죠. 그때였어요. 누군가 세게 문을 열려고 했어요. 오누이는 무섭고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거칠게 문을 열 리 없으니까요. 누구세요? 오빠가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누이 동생은 조심조심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경계했죠. 어머니다. 문 좀 열어주렴. 호랑이가 최대한 어머니 흉내를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와 비슷하기는커녕 오누이에게 더 의심만 받았죠. 우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렇게 굵지 않아요. 누이 동생이 카랑카랑하게 대꾸했어요. 이 순간에도 호랑이는 점점 더 배가 고파지고 있었어요. 결국 어머니 흉내를 포기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로 했죠. 호랑이가 발로 문을 쳤어요. 얇은 창호지가 찢어지고 가는 나무대가 부서져 호랑이의 발이 집 안으로 불쑥 들어왔어요. 오누이는 굵은 목소리의 주인이 호랑이임을 알고 겁이 났죠. 호랑이는 문에 뚫린 구멍을 점점 넓혀 나갔어요. 호랑이의 모습이 점점 드러날 때마다 오누이는 서로를 껴안고 벌벌 떨었죠. 오빠, 우리 죽는 거야?
엄마도 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걸까? 눈물이 고인 누이 동생에게 오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빠도 역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문이 완전히 쓰러지고 호랑이가 오누이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입을 쩍 벌린 순간 호랑이가 갑자기 고통스럽게 몸을 비틀며 쓰러졌어요. 호랑이가 갑자기 왜 쓰러진 걸까요? 호랑이의 뱃속에서는 어머니가 용맹하게 요슬떡과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자라나는 요슬떡을 혼자 상대하기에는 버거웠죠. 어머니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그런데 호랑이의 배 밖에서 희미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누이의 울음소리였죠. 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비녀로 떡이 아니라 호랑이의 뱃가죽을 찔렀어요. 호랑이는 소리를 지르며 뒹굴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오누이는 집 밖으로 도망쳤죠. 오누이는 뛰어서 호랑이를 따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숨을 곳을 찾아 뒷마당으로 갔죠. 하지만 뒷마당에는 마땅히 숨을 만한 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누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바로 그때 우물 옆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였어요. 저기다. 나무 위에 숨어 있으면 호랑이가 찾지 못할 거야. 오누이는 재빨리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호랑이는 고통이 조금 사그라지자 오누이를 찾으러 갔어요. 킁킁 냄새를 맡으며 오누이가 도망친 방향으로 쫓아갔죠. 냄새를 잘 맡는 호랑이는 금세 오누이가 있는 나무 아래까지 쫓아왔어요. 오누이는 숨을 죽이고 벌벌 떨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설마 이 안에? 오누이의 냄새는 나는데 보이지 않자 호랑이는 의심스럽게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우물 속에 진짜로 오누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나무 위에 있는 오누이의 모습이 비친 거였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호랑이는 진짜로 우물에 들어가 숨은 것으로 착각했어요. 숨 참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다.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을걸? 호랑이는 두레박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우물 속 오누이를 괴롭혔어요. 물론 그건 진짜 오누이가 아니었죠. 호랑이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누이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했어요. 수영을 잘하는 호랑이도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란 쉽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에도 호랑이의 뱃속에서는 요술떡이 부풀고 있었고 이제는 어머니의 온몸에도 찐득한 떡이 달라붙어 버렸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나까지 떡이 되어버리겠어. 어머니는 팔이 불타는 듯 했지만 자라나는 요술떡을 계속해서 비녀로 찔러댔어요. 그동안 설거지, 빨래, 요리 등으로 단련된 체력 덕분에 이만큼 버틸 수 있던 거였죠. 그런데도 호랑이는 점점 더 배가 부풀어 올랐고 그만큼 배도 고파졌어요. 빨리 나와. 배고파 죽겠다고. 참기 힘든 호랑이는 우물을 머리로 박고 나무에 몸을 부딪히며 화를 냈어요. 그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무 위에 있던 오누이가 휘청거렸죠.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중심을 잡느라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옳거니 거기 있었구나. 호랑이는 오누이를 발견하고는
무시무시한 발톱으로 나무를 콱콱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렇게 오누이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걸까요?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는 오누이는 나무 위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하늘에 달이 둥글게 차올라 오누이를 비추고 있었죠. 우리 저 달에서 만나. 그동안 네 오빠라서 좋았어. 나도 오빠 동생이어서 좋았어. 오누이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로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바로 그때 나무를 오르던 호랑이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원래 호랑이는 나무를 잘 타지만 배가 너무 부풀어서 더 이상 오르기 힘들었어요. 얼마나 부풀었는지 숨을 쉬기도 힘들 지경이었죠. 호랑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떨어진 상태로 끙끙 앓았어요. 그건 뱃속에 있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슬떡이 어머니를 거의 집어삼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 제발 제 아이들만큼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빌었어요. 점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요슬떡을 터트려 주지 못하자 호랑이의 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배고파. 호랑이는 부풀어 오른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나무 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오누이는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까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던 호랑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오빠, 호랑이가 몹시 아픈 것 같아. 누이 동생은 호랑이가 걱정되었어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걸 보니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한 존재지만 마음이 따뜻한 누이 동생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안 되겠어. 호랑이를 그냥 죽게 둘 수 없어. 누이 동생은 용감하게 나무 아래로 내려갔어요. 오빠는 안 돼. 소리치며 동생을 말렸죠. 하지만 누이 동생은 호랑이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갔어요. 어서 올라와. 호랑이가 살아나면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오빠는 누이 동생이 걱정돼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괜찮아. 우리가 살려주면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누이 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누워있는 호랑이의 곁으로 가서 부푼 배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어요. 사실 누이 동생도 무서웠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호랑이를 보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밀려왔어요. 호랑이야, 호랑이야, 어쩌다 배가 이렇게 불렀어? 어머니 손은 약손. 내가 배가 아프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주었단다. 누이 동생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노래를 부르며 호랑이의 배를 살살 문질러 주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호랑이의 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 목소리는 어머니가 뱃속에서 누이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힘을 내어 움직였기 때문이었죠. 한편 나무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오빠는 누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용기 내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달빛으로 가득 찬 우물의 물을 두레박으로 퍼 올렸죠. 오빠는 서둘러
호랑이에게 물을 가져가 입에 흘려 넣어 주었어요. 달빛을 담은 물이 호랑이의 몸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누이 동생은 여전히 호랑이의 배를 정성껏 쓰다듬고 있었죠. 조금 뒤 호랑이의 배가 꾸물꾸물하더니 호랑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에 있던 것들을 모두 개워냈죠. 쭈글쭈글하고 못생긴 떡과 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오누이가 동시에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아주 꼭 안고 울었답니다. 그때 뒤에서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줘. 고맙군. 이 떡에 올려 이성을 잃은 모양이야. 나는 이 산을 지키는 호랑이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마. 호랑이는 그 말만 남기고 훌쩍 떠나갔어요. 곧 하늘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의 호랑이를 살려주어 고맙구나. 이렇게 용감하고 착한 가족이라니. 네, 너희에게 세상을 밝히는 선물을 주겠다. 하느님은 영무를 지켜준 오누이와 어머니에게 하늘의 것을 선물했어요. 마음 따뜻한 누이 동생에게는 달을, 용감한 오빠에게는 해를,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가득한 어머니에게는 구름을 주었죠. 세상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누이와 어머니는 해와 달, 구름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고 밭을 읽을 수 있었어요. 또 농작물을 노리는 산짐승들은 호랑이가 다 막아주었죠. 이날 이후 오누이와 어머니는 모두의 빛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